자, 이제는 비문학 지문을 이제 하나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은 아마 아닐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유예 같은 소설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존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낯선 개념은 아니긴 해. 근데 이제 너희들 틀린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지문을 이제 한번 살펴는 보자고. 개념 자체가 혹시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우리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도 조금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 내용을 보다 보면 중간부터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계속 실존주의는 이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인문지문이긴 한데 어떤 하나의 입장만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화제를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입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계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구성이 우리가 이제 어떤 구성이라고 볼 수 있냐면 정보가 나열되는 구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맨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처음에 어디에서 얘기를 시작하냐면 실존주의의 어떤 등장 배경 먼저 소개하고 있어. 현대과학 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 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등장 배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화면에는 혹시 잘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프린트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프린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봐주면 될 거야. 자,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는 어휘는 여기서 강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도입부기 때문에 좀 큰 맥락에서 이제 구체적인 화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라는 이제 화제로 들어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전의 철학자들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 삼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여기서 실존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개념이 두 개가 나와. 자, 그 개념은 우리는 이제 그 개념에 좀 주목해서 보잖아. 자, 그래서 이 낱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선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해줬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의 설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시간을 조금 써줘. 여기서 본질과 실존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자, 그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로 집약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를 니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결국은 집약이기 때문에 자, 얘 자체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를 설명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줘야 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라고 생각해주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즉 존재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something이 되는 거지. 자, 실존은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질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에 해당이 될 거야. 걔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그 something이 되는 거고, 실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존재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주체성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개념 정리하면 본질 파악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해당이 되겠지. 그리고 실존이 이러한 거라고 우리 해요? 정의하고 있어야. 자, 그리고 나서 사르트의 사상을 쭉 설명해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자, 변별점이 되겠지.
자,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가 얘가 뭐가 될 거야? 중심 문장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가 나오니까 이 예시라는 건 결국 얘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인간은 본질이나 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야. 그럼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하겠지, 결국. 자, 그래서 연필은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자,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이 연필의 본질이므로, 즉, 연필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야? 무엇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야. 쓰는 것이 연필이라는 거야. 자,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이라는 말은 앞말과 뒷말이 똑같다라는 얘기지. 사물은 이라고 나왔어.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자, 내가 사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해.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 그럼 이 자리로 뭐 하면 돼? 찾아와 주면 돼. 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통념을 거부하면서, 자, 그럼 과거에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기독교주의적인 어떤 통념, 전통이 있었다는 거지.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주의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야. 우리가 왜 던져줬는지 몰라.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선택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얘를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배경 지식이 있어서 얘를 이해할 수도 있어. 자, 근데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뭔 말인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 자, 그냥 여기서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사르트르가 말했다 정도만 파악을 하면 돼. 자,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는 찾아볼 거고, 자, 우리는 아직 얘는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정보의 나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진행할 거야.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뭐 했대? 구분했대. 그럼 뭐를 나눌 거야? 두 가지 종류를 나눌 거야.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뭐가 돼 있어? 따옴표 붙어 있지. 자, 그럼 사물 존재 끄집어내자고. 자, 그리고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를 구분했대. 자, 그럼 체계가 생겼지.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사물 존재가 있고 인간 존재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로,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로 각각 명명했으니까, 자, 얘는 우리가 파악해 줘야 되겠지. 여기 다시 적어 보면 사물 존재라는 게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던 거니? 자, 인간 존재라는 게 있었던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맥락에선 얘네 두 개가 뭐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어. 차이가 있다는 맥락 잡고 왔지. 자, 근데 사물 존재는 의식이 없어. 인간 존재는 뭐가 있어? 의식이 있어. 자, 그러니까 뭐의 유무 따져줘야 돼? 의식의 유무 따져줘야 되지. 자, 그리고 나서 사물 존재를 뭐라고 부를 거야? 즉자 존재라고 부를 거야. 인간 존재를 뭐라고 부를 거야? 대자 존재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정리해야 돼. 자, 근데 니네가 사물이 뭐고 인간이 뭔지는 알잖아. 그치? 사물은 의식이 없는 애야. 걔가 뭐야? 즉자 존재. 이게 뜻이지. 자, 인간은 뭐가 있는 거야? 의식이 있는 거야. 자, 얘가 대자 존재야. 그럼 얘가 뜻이지. 자, 그러면 두 가지에 우리가 뭐를 정리했다는 거야? 단어 정리해 줬다라는 거지. 얘는 이 단어는 머릿속에 넣어주자라는 얘기야. 물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순서대로 여기서 내가 즉자 존재를 봐.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보고 의미 파악해서 바로 적용해도 돼. 얘는 이제 복잡하게 짜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와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인데, 내가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추가 정보가 없다는 거지.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 반면 대조지. 대자 존재는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거잖아. 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집중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다. 즉, 자신에 대한 뭐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도 불러? 자의식,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지. 그리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자, 전환이 된다는 화제가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면 책임도 져야 하고, 자, 그래서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란 부담 때문에 범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자, 근데 사실은 내용 자체가 이어지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 자, 예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자신인 의식을 갖고 있고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책임감도 있고, 거기에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내용은 니네가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기억에 남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야.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다. 우리 타자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 그치? 우리가 맨날 그렸던 나의 의식 외부의 어떤 다른 애들이 되겠지? 자,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해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직자 존재처럼 사물처럼이 되겠지. 그치? 그럼 내 의식에 뭐가 된다는 거야? 타자에게 있어서의 의식에서 내 자체도 사물처럼 그에게 대상화된다라는 거지, 객체화된다라는 얘기야. 자,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해도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직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데, 자, 우리 객체화 이런 건 우리가 개념을 미리 잡아놓은 거잖아. 자,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뭐라고 불러? 하나 더 잡아줘야지. 개념 대타 존재. 얘도 우리 뭐로 잡아줘야 돼? 낱말 뜻으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낱말 뜻 직자 존재 알지? 대자 존재 알 거야. 대타 존재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하지. 자, 그런데 모르는 타자는 싫었다라고 나를 뭐해? 대상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럴 때 타자에 의해서 싫었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바로 대타 존재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대. 왜냐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맥락을 타고 이제 얘를 봐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으니까 나 또한 이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 타자가 나를 대상화한 것처럼.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자고, 이 부분을. 자, 어디에 있냐면, 자, 다른 사람을 나를 객체화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나 또한 이 과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맥락은 얘하고 연결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얘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자, 그래서 타자와 나의 관계를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 행위를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얘기야. 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면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 자, 그래서 이를 뭐해?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당위적 소설 나와 있고, 자, 그렇지만 사르트르의 사상이 뭐를 받기도 해? 비판을 받기도 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지. 비판의 내용은 뭐야? 사회적 관습에 의한 제약을 간과 못 보고 지나쳤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너무 비관적 설정. 그치? 자, 요런 게 바로, 자, 비판점이 되지? 요런 게 한계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체적, 개성적 삶을 살아가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거니? 의라고 정리할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화제는 뭐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정보가 나열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뭐야?
어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얘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사르트르의 사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했고 맨 마지막에 평가가 우리 같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16번의 정답은 뭐가 될 수 있어? 바로 4번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적절한 거니까 물론 이제 표제 부제니까 내용 일치형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실제로 만약에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뭐 장단점,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자체는 이제 우리가 뭐를 갖기는 어려워?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지. 자, 그래서 자, 눈에 띄는 것을 쭉 보면서 안 맞네요 하고 건너가다 보면 니네가 4번을 아마 바로 고르게 될 거고, 이제 내가 받았던 그 부분에서 이제 16번은 우리가 이제 틀린 거는 잠깐 조금 이제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 16번 틀린 친구들은 아마 물론 이제 다 보내주지는 않아서 물론 틀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마도 이 16번은 잘 안 틀렸을 것 같은 자, 그런 문제에 해당이 돼. 난이도는 그닥 높은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발생 배경 같은 것도 나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장단점 같은 것도 나와 있어. 자, 물론 변청 과정은 나와 있지가 않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주요 개념과 한계 같은 것도 나와 있어. 그래서 니네가 세부 내용을 맞춰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근데 표제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 뭐를 띄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대표성을 띄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물론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도 나와 있어. 자, 근데 중심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자, 대표성을 띄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야. 그럼 전체는 뭐에 대한 설명이니?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의가 나와 있는데 얘가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사물과 나와 타자라는 개념이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을 답으로 고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다른 선택지를 이제 골라서 틀린 친구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 대표성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이건 어떤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따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자, 문자로 물어보거나 하면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사르트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자, 보면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자, 그럼 본질과 존재, 여기 어디에 나와 있었지? 사물이네? 그러면 우리 잘 찾아가면 되지.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사물은 본질이 존재 선행한다라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바로 안 맞네? 얘는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되지. 자, 그러니까 선지가 짧고 단순하고 하기 때문에 얘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에 해당이 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택에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있고 그래서 범민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용을 설명할 것이고, 자, 존재 사물과 그 다음에 인간은 의식의 유무로 양분했었고, 인간은 이제 대자 존재, 대사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는데 얘는 우리가 문제 풀기의 포인트지. 뭐야? 얘를 잡아놨잖아. 자, 그러니까 인간은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될 수 있다를 바로 판단 가능해야 되고, 갈등과 투쟁의 관계는 이제 내용이 아마 기억에 날 거야.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맥락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맥락으로 바로 잡아주면 아까 우리 바로 확인해줬던 18번의 답은 몇 번이 될 거고 5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20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번의 답은 이제 2번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에 해당한다. 그러면 만약에 느낌으로 가면 굉장히 그럴듯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대타 존재의 뜻은 뭐니? 자, 대타 존재는 이제 우리가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여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야. 자, 만약에 대타 존재라면 부모님의 시선에 의해서 의식되는 학생의 모습이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얘는 학생의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대타 존재의 정확한 개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몇 번으로 해야 돼? 2번으로 판단해 준다라는 얘기야. 자, 1번은 이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떤 대상화가 될 것이고 자기를 대상화해서 의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르트르의 견해하고 우리 맞춰주면 되겠지.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정해진 본질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4번 같은 경우에도 대자 존재는 뭐야? 의식을 가진 존재지. 자, 그럼 부모님이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대자 존재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학생이 부모님의 어떤 기대 같은 것을 신경 쓴다는 점에서 이것은 타자의 시선에 대한 고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19번이 남아 있는데 19번을 우리 뭐 간단하게만 확인하면 답은 이제 5번이 되는데, 자, 사르트르는 우리가 뭐를 갖고 있었냐면 한계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자,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어?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이라는 한계가 있었지. 지금 사르트르가 신경을 못 쓴 부분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지. 자, 그래서 얘는 물론 이제 틀린 친구들이 좀 있지만 이 내용의 맥락 자체는 그닥 어렵지 않고 맥락을 갖고 쉽게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